지금부터 9월 첫째 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해주실 분은 17기 이광식 박형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기이고요. 공상학번 이광식이라고 합니다. 저랑 얼굴에 본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개강 세미나인데 좀 많이 와준 것 같아서 고맙고 그냥 뭐 이거 개강 세미나 좀 중요한 세미나 같아서 제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강 세미나를 하게 됐네요. 오늘 세미나는 좀 개강 세미나고 한참 뭐 방학 때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좀 가볍게 좀 세미나를 하려고 좀 주제를 하다가 좀 제가 이제 03학번이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특히 13학번 후배들은 좀 각별하기도 하고 해서 어떤 좀 그 좋은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좀 주제를 뽑아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사를 구글 코리아에 다니고 있어서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 인터넷에 이렇게 놔두는 정보는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게 어떤지 또 미국 구글이랑 한국 구글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모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많이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주제를 좀 뽑아봤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안 주실 때까지 조금 시간을 끌게요. 저는 지금 구글 TV 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구글 TV는 많이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인터넷에 한 달 전쯤인가 크롬캐스트에서 미국에서 발표해서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좀 뭐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좀 정보 위주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좀 어떻게 하면 이제 입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편하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제 선정을 한 계기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구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흥미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주제 선정을 했고요. 그런데 막상 이제 꿈은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1학년, 2학년 이제 자료 구조에서 한번 시련을 한번 겪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어셈블리도 좀 듣다가 이제 3학년 가면 이제 미칠 것 같죠. 여자애들 울고 막 남자애들 담배 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내 길이 맞나 하다 보면 또 선배들도 그렇고 졸업생 선배들도 그렇고 굳이 뭐 개발할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뭐 컴공 나도 꼭 뭐 개발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개발자로서 또 본인이 좀 소질이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또는 뭐 좀 개발자로서 좀 내가 꿈을 한번 펼쳐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또 개발자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거를 또 저는 제 시각에서는 제 관점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컴공이라고 굳이 뭐 개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게 과해서 많은데 반면에 제 생각에는 컴공 출신은 개발자가 될 거면 고급 개발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발할 거면 이제 확실하게 좀 고급 개발자가 되고 싶고 아니면 뭐 관리도 있고 여러 개의 길이 있으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마지막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니까 생각을 할게요. 구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오해나 이런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인터넷에 놔돌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다닌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뭐 술자리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들을 생각나는 거를 세미나 준비하면서 한번 뽑아봤어요. 매일매일 회사에서 즐겁게 일한다. 하는데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야근 없이 편하게 일한다. 이거는 뭐 좀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뭐 국내 기업을 가고 아니면 대기업을 가고 어디 뭐 공기업을 가든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사람이 일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좀 본인 책임감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야근이 없진 않아요. 예, 야근은 뭐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예, 야근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예, 주말은 거의 잘 안 나요. 그다음에 외국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구글 미국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것도 뭐 마찬가지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 결국 한국인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외국 애들도 많이 있는데 뭐 스웨덴, 뭐 스위스, 뭐 인도, 미국, 뭐 중국 뭐 등등 다 섞여 있는데 예, 90%는 거의 한국인이기 때문에 서로 뭐 그런 완전 뭐 자유롭고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좀 예, 서로 눈치 안 보고 이런 거 좀. 그다음에 가장 구글하면 생각나는 게 복지잖아요. 그래서 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복지에 대해서 먼저 많이들 궁금해하시니까 예,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냥 예, 제가 느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세미나 준비하면서도 좀 예, 부담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해봤자 뭐 잘난 척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걸 뭐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반면에 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또 의미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구글이라는 회사가 좀 상징적인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개발자로서 내가 얼마나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회사에 다니면 이 정도까지 이제 회사에서 해주는구나, 내가 이 정도를 누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의 하나의 지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꼭 이게 남의 회사가 아니라 자기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설명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복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침, 점심을 다 줘요. 그래서 건물이 역삼에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일본 구글이 되든 어디 되든 다 아침, 점심은 기본으로 다 제공해줘요. 그리고 요리사들이 출장 나와가지고 아침이랑 점심 둘 다 이렇게 요리사들이 직접 케이터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출장 뷔페에서 뷔페식으로 먹어요. 그래서 뭐 샐러드 먹고 싶은 사람 샐러드 먹고 뭐 스프 먹고 싶은 사람 스프 먹고 그렇게 먹고 아침은 보통 뭐 죽이나 빵이나 김밥 이런 위주의 좀 간단한 거고 점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일반 뭐 빕스나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종류별로 다 웬만한 나라 음식은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돌아가면서 컨셉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태국 음식이다, 오늘은 뭐 중국 음식이다, 뭐 일본 음식이다 하면 뭐 예, 그렇게 바뀌고 뭐 일본 음식이면 뭐 라멘, 뭐 오코노미야키 등등해서 거의 우리가 아는 일본 음식 종류별로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질리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링크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 링크를 몇 개 해봤는데 이런 게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매번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고시의 한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요리사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쫙 케이터링이 들어오면은 이쪽 부분이 샐러드고요. 여기 이제 반찬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메인 요리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스테이크다 그러면 이제 요리사가 직접 구워서 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정도를 누릴 수 있다. 컴공 나와서 굳이 뭐 건축학과 나오고 뭐 의학과 나와서 의사 되고 뭐 판검사 되는 것만 부러울 게 아니라 개발자로서도 좀 이렇게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커피 머신 이런 것도 종류별로 다 있고 이런 거는 상시 비치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뭐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먹고 과일 먹고 싶으면 과일 먹고 뭐 과자 먹고 싶으면 과자 먹고 그냥 이거는 일하는 동안에 그냥 언제든지 가서 이렇게 가도 되고 또 좋은 거니까 집에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집에 가져가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 데려와서 먹어도 상관없고. 마찬가지로 사진이 좀 안 나왔는데 음료수 이런 냉장고에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류별로 음료수 같은 거 먹고 싶으면 꺼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그 돌코리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카페테리아 공간 따로 있고 그다음 마이크로 키친이라고 해서 또 구역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언제든지 먹고 마시는 거는 걱정하지 않고 즐길 수 있어요. 층도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층에서 아래층 내려와서 먹으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층에 또 똑같이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뷔페만 먹으면 또 질릴 수 있으니까 위층은 도시락에도 봐요. 한 끼에 한 15,000원 정도 되는 도시락 먹을 사람 도시락 먹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녁은 추장 뷔페는 아니고요. 저녁은 따로 사 먹으면 돼요. 그래서 한 끼에 2만 원. 그러니까 그냥 카드 정산하면 2만 원까지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서 살찌는 지름길이죠. 그냥 짜장면 하나 먹으러 가다가 이제 그 예산이 한 사람당 2만 원이니까 합치면 뭐 3명 4명 하면 당연히 요리 시킬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면만 먹을 거 뭐 탕수육 먹고 다 하다 보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위주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평상시에 먹을 게 널려 있어요. 그냥 뭐 키친 같은 거 이런 데서 있고 그 다음에 밥을 12시에서 2시 사이에 그냥 자유롭게 먹으면 되는데 2시부터 이제 또 뭐 입이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그 2시부터 이렇게 과일 깎아줘요. 뭐 제철 과일이든 수박이든 뭐 복숭아든 이런 거 이제 깎아서 이렇게 놔두면은 그거 이제 알아서 먹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TGIF라고 패밀리 레스토랑 이름도 있잖아요. 땡스가니스 프라이데이 그건데 그 시간으로 해서 이게 그냥 구글 전통 같은 건데 금요일은 금요일마다 간식 나와요. 4시 반에 4시 반에 나오는데 그때 또 뭐 컨셉 맞춰서 그렇게 간식 나오는데 무슨 사진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간식 저희 간식. 수박 와인의 간식인데 요리로 나오죠. 그러니까 수박 화채랑 그다음에 족발이랑 이쪽 뒤에 안 보이는데 초계국수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술도 줘요. 그냥 먹고 싶은 사람은 먹으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근데 나라별로 컨셉 가지고 간다고. 일식이면 사케 나오죠. 그런 식으로 뭐 약간 스테이크 같은 거 와인이나 샴페인 뭐 이런 거. 그냥 그 아까 그 냉장고 있잖아요. 거기 술도 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사람 먹어도 되는데 자유는 있는데 쉐딩은 국민인지죠. 떡이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마사지사 상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 그 캘린더 같은데 이렇게 예약 시스템이 있는데 뭐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사지 받는데 마사지는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그 건식 마사지라고 하죠. 그냥 일반 우리가 아는 그냥 손으로 하는 마사지 그게 있고 오일 마사지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오일 받은 사람 받고 건식 받은 사람 다시 요일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미국 회사죠. 그래서 국내 공휴일뿐만 아니라 미국 공휴일도 싫어요. 얼마 전에 갑자기 회사 나오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미국 독립기념일이라고 다음날에 숭고한 마음으로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국내로 그 대기업도 제가 3년 다녀봤는데 거기에 있으면은 이 명절 기간이 되면은 첨예한 이 긴장 속에서 일을 해요. 그 당일날 보통 관례상 오후에 좀 일찍 회사를 끝내주거든요. 6시나 뭐 7시쯤 끝나면 이제 한 점심 한 12시, 1시쯤에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거 언제 보내주나 하면 이제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제 팀장님도 이제 뭐 부장님한테 물어보고 본부장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약간 실망을 하고 애매하게 한 뭐 7시 마치면 한 5시 반, 6시 이렇게 끝나요. 근데 여기 오니까 되게 그 달라진 게 그냥 여기는 좀 그런 휴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화끈한 것 같아요. 저번에도 설이었죠. 설이 아마
주말이 껴있지 않았었어요? 네, 기억 안 나? 그랬었어요. 예. 그렇게 돼서 그 되게 아쉬워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메일로 왔어요. 전체 메일로. 이번에는 그 한국 설날이 너무 짧은 것 같으니까 회사에서 특별히 하루 더 주겠다. 해서 하루 더 왔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휴일 개념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출퇴근 자유. 보통, 그러니까 지금 규정상은 9시 출근, 5시 퇴근인데 보통 사람들 한 10시쯤에 회사 가요. 근데 10시쯤에도 잘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중간에 뭐 눈치 보고 은행 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가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더 해서 그 재택근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제 WFH에서 Work from Home이라 그러는데 그 WFH는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오늘은 내가 집에서 일하겠다 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짜리는 사실 휴가를 잘 안 써요. Work from Home. 근데 그거하고 제대로 이제 그 일을 하면 서로 이렇게 메일이 왔다 갔다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리에 있구나, 일을 하는구나 이런 게 있는데 WFH는 항상 보면 그 메일 이후로 그날 메일 전화 결국 그냥 형식상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일하다가 사람들 뭐 수영장 다니는 사람들 뭐 수영하러 갔다가 다시 오고 뭐 수면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다가 졸리면 자러 가든지 뭐 마사지 받으면서 졸든지 뭐 술을 뭐 먹고 뭐 하든지 그런 거는 자유로워요. 근데 그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복지에 대해서 확실한데 뭐 자유와 책임이라고 보통 관례상 얘기하잖아요. 상투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그 일을 해보면 더 확실히 알 텐데 팀마다 비서가 있어요. 보통 회사에는 대표이사만 비서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 스케줄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만 이제 비서가 있는데 여기 팀마다 비서가 있어요. 비서가 뭘 하느냐? 엔지니어들이 최대한 안 귀찮게 해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에 대기업에 제가 다녔을 때는 뭐 펜이 떨어졌다. 그러면 전자결제를 올려야 돼요. 그 전자결제를 올리면은 내가 막내니까 야 올리는 김에 내 것도 올려줘라. 나도 펜이 떨어졌다. 그러다 보면 팀 걸 다 하게 돼요. 가위 몇 개 하면은 그가 또 빨리 오느냐 뭐 이래저래 하면 막 일주일, 2주 걸리는 것 같아요. 결국에 난 지금 그냥 펜이 한번 쓰고 싶었는데 2주 동안 쓰지도 못하고 그냥 팀에서 필요한 것만 내가 또 다 조사해서 하는 그런 건데 여기는 비서가 다 있어서 그냥 수량 관리나 이런 거 다 하죠. 펜 없다 그냥 바로 그 메신저로 하면은 갖다 줘요. 회식 가끔씩 잡히는데 회식 같은 거 있으면은 그 다른 회사 가면 막내가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비서가 해줘요. 그래서 뭐 워크숍을 간다 이런 거 일정 같은 거 관리 이런 거 팀권은 다 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막상 겪어보니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추가적으로 하는데 뭐 이렇게 술 같이 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매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행사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이게 아마 뭐 여성의 날 우리나라에서도 안 챙긴 여성의 날을 챙기더라고요. 난 지금 뭐 여성의 날라서 이거 풍성하고 여자들한테 다 뭐 선물 돌렸어요. 향수였나? 그런 거 하고 뭐 게임 같은 거 해서 뭐 하고 저번에 한번 기억나는 게 매번 돌아가면서 행사하는데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보물찾기. 그래서 그 층이 두 개 일하는 공간은 2층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캡슐로 숨겨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물찾기 했는데 보물도 되게 좋아요. 신세계 백화점 10만원 상품 그래서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잘만 회사 다니면 괜찮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때 인상적이어서 한번 찍은 건데 참치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직접 요리사 나와서 참치 가져와서 썰어줘요. 직접 참치 썰어서 본 적 있어요? 그렇게 뒤에 이렇게 여기에 사케 있고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 반면에 뭐 어차피 얘기하고자 한 거는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국내 대기업도 다녀보고 하니 다른 점은 신기한 게 여기서 자리에서는 일만 해요. 뭐 네이버 들어가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일만 해요. 진짜. 저도 이게 의심스러워가지고 처음 들어왔어요. 의심스러워가지고 이거 분명히 인간이면 네이버 한번 들어가고 싶을 텐데 그래서 옆에 사람 이렇게 막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보고 왔는데 네 진짜 일만 해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자유로운데 그 다음에 플레이룸도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 탁구 치건 그 플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오락도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어요. 그 미국식 회사니까 그런 뭐 테이블 사커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점심시간 이런 건 자유롭게 이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은행을 가든 어디 가든 하는데 잘해서 일만 해요. 진짜 집중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직접 보니까 되게 감명 깊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선택과 집중인 거잖아요. 자리에 있을 때는 확실하게 본인 값어치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고 두 번째는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8시간 다른 회사에서 할 거 12시간 다른 회사에서 12시간 할 거 8시간을 끝내야 돼요. 일 양이나 난이도나 그런 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 못하면 당연히 야근을 해야죠.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스매시를 자든 뭐 마사지를 받든 상관없는데 다른 회사 12시간 정도 일할 거를 6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게 6시간이 되든 4시간 1시간 하고 갈 수 있으면 본인 능력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이 회사라는 거예요. 그 결국에 공짜로 뭐 점심을 주고 그 뭐 마사지를 해주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너네가 마음대로 회사에서 어떻게 나뒹굴던 상관 안 할 테니까 결과만 가져와. 성과만 내가. 퍼포먼스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인식이. 근데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자리에서는 되게 빡세게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밑에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자유도 본인의 몫인데, 책임도 본인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 보상은 확실한 반면에 또 그 퍼포먼스 떨어졌을 때에 대한 책임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는 특히 여기뿐만 아니라 외국계 다니면은 본인이 잘 해야 돼요. 개인주의랑 가정적인 부분, 이건 외국계 다니면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회식 같은 거 잘 안 해요.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웬만하면 술 먹고 그런 것도 없고 거의 뭐 그냥 회사 사람하고는 잘 어울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주의인데 가정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다 그 애기가 1명, 2명 정도 한 살에서 한 4살 이 정도에 많아요. 나이대나 그 타이밍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개인주의적인데 좋게 해석하면 되게 가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회식 가끔 3달에 한 번 하는데도 1차 끝나면은 뭐 반 이상은 집에 가요. 몸이 안 들어서 집에 애기가 이런 거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상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워. 그러면은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컴공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제가 직접 준비도 해보고 체감했을 때 필요한 요소들이 딱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개를 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3개는 영어랑 코딩이라는 태도인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서화나 메일 같은 거는 당연히 미국 회사니까 미국 기준으로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일을 하니까 뭐 인도 애들도 그렇고 일본 애들도 그렇고 당장에 뭐 일본 애하고 얘기하면 일본어로 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일본어 안 해요. 그냥 영어로 하지. 그러니까 우리도 뭐 관광을 가면 영어 쓰게 되잖아요. 일본어 잘 모르니까. 뭐 그렇게 되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해서 영어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되게 형식적으로 농협 가는데 뭐 토익 900이 넘어야 된다, 950이 넘어야 된다. 이건 좀 약간 어불성설 같긴 한데 여기는 뭐 영어 써야 되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한 거고 당연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의할 때도 한국인만 있으면은 한국어로 하는데 한 명도 이제 외국인이 있으면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한국인끼리 회의하다가 저 외국인한테 들을 때. 그럴 때 이제 하필 또 제 차례예요. 뭐 이제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영어를 하면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고 이렇게 가잖아요. 뭐 소개팅 가기 전에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가듯이 나도 나한테 되게 마음의 준비라는 게 필요한데 한국어로 이렇게 신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 하면 들어오면 이제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회의할 때도 영어 하고 하니까 좀 그 스피킹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엔지니어들은 영어 스킬은 되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어 그렇게 잘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일반적인 수준이라서 영어는 너무 그렇게 겁먹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준비는 많이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뭐 처음부터 끝, 0부터 100이라고 봐도 그냥 이거를 잘해야 돼요. 딴 거 다 못해도 돼요.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거 하나 잘하기가 진짜 어렵죠. 이거 잘하면 뭐, 그쵸. 그래서 이 코딩은 그 면접, 그러니까 채용 시험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100%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한 99%? 그 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정도고, 그 코드도 내부에서도 이제 코드 짜면은 그 과제 같은 거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해보고 이제 돌고 에러 안 나고 이제 값 몇 개 이제 A 뭐 1, 3, 0, 마이너스 1 이런 거 몇 번 넣어보고 이제 제출하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코드 되게 품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코드 짜서 이렇게 딱 올리면은 3명이 승인 안 해주는 코드를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더라도. 그래서 그만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만큼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막 지적을 많이 해줘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코드 이렇게 짜가지고 뭐 친구들끼리 과제하는데도 코드 짜가지고 이렇게 딱 야 이거 어떠냐 이거 괜찮냐 하면 형편없다 그지같이 짜냐 이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 있는데 좀 많이 짜고 많이 리뷰도 하고 리뷰도 당해보고 하면은 많이 늘더라고요. 근데 그 코드 특히 뭐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이런 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인 태도인데 적극적인 태도라는 게 흔히 뭐 취업 준비하면서 뭐 자기소개서에 저는 뭐 열정적입니다, 뭐 적극적입니다 하는 그런 그 모호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태도가 어떤 걸로 저는 다니면서 받아들였냐면 그 겸손한 거는 옵션이에요. 여기에서는 특히 외국계 같은 데서는 겸손하면은 그래 저 사람 겸손한 거보다 그걸 나쁘게 뭐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람은 그렇다 폄하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겸손하면 좋지. 근데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도 있고 겸손하지 않아도 잘하면 돼요. 실력 좋으면은 여기는 그렇다고 실력 좋으면 끝이에요. 장땡이에요. 그래서 실력이 필수다는 그런 거고. 준비 방법. 그냥 자격요구만 얘기하면 뭐 제가 무슨 리크루터도 아닌데 여기 왜 했겠어요. 준비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저도 뭐 잘하는 편도 아니고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학창 시절도 보내보고 하면은 좀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언어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뭐 영어는 좀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뭐 개발도 괜찮은데 영어에도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빨리 늘고 할 테니까. 근데 저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꼭 뭐 어학연수 다녀와서 여기 붙을 수 있을까 이런 건 아니고 하지만 근데 어학연수 다녀오면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쓰니까 특히 리스닝이나 스피킹 이런 거는 안 다누면은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좀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여기는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어셈블리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위주로 물어보는데 그냥 뭐
그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건 당연히 좀 그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과제만 풀면 네, 힘든 것 같아요. 뭐 뿐만 아니라 국내 어디 회사 가서 개발해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평소에 많이 하셔야 돼요. 그 1학년 때부터 하면 제일 좋고, 그래서 꾸준히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한 문제를 풀든 해서 꾸준히 하면 되게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걸 못한 게 지금에서 되게 후회가 많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온,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엔지니어 중에 90% 이상은 과학고 출신, 그 다음에 예, 마찬가지 비율로 카이스트 출신이야. 그 다음에 10%는 뭐냐, 카이스트도 나오고 석사까지 했어요. 예, 카이스트 대학원이나 서울대학 또는 뭐 외국대학. 그렇기 때문에 그 스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과거를 흘러 가면 어떻게 됐냐, 과학고 전에는 중학교 때 네, 그냥 일반 학교 다녔는데 그 영재 출신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영재 그런 모임 같은 게 많더라고요. 컴퓨터 쪽 이제. 그래서 구면들이 되게 많대요. 여기 많은 보던 사람도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알고리즘 대회나 ACM 대회 이런 데 갔을 때 보는 사람도 보고, 전국대회 같은 데 가면 보는 사람도 보고, 과학고 갔을 때는 또 그 지역이면 그 지역 사람도 보고, 그 사람들 같이 또 카이스트 갔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뭐 그 포문을 구분한 짜고 이런 건 1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 사람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걸 한 거예요. 물론 머리가 좋아서 유리한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이거는 훈련이래요. 훈련. 알고리즘 공부하는 거는. 그래서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1학년 때부터, 지금 뭐 제일 어린 사람 1학년이니까 그때부터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더 스킬도 늘어나고 실력도 늘어나고 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지금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은 머리 좋으면 유리한 거는 사실인데, 훈련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시면 좋아요. 꼭 적어도 개발할 거면 어디를 가서 개발을 하든 도움이 많이 되시고, 그래서 하시면 좋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사이트가 탑코더라고 사이트 있어요. 원래 이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그 라이브 코딩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학교에서 막혀 있더라고요, 노트가. 그래서 되게 아쉽게 직접 코딩하는 건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사이트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탑코더라고 이렇게 사이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잘은 안 보이시는데 아키텍처라든지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탑 10에 드는 사람들 레이팅 점수 나와요. 그 남자분들 에러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랭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그 많이 빨리 잘 풀면 점수를 이제 획득하게 되는데, 매번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문제가 떠요. 그 문제가 이제 막 발표가 되는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코딩을 하고 서브밋을 하면 그 바로 점수 받아요. 그 점수가 이제 많이 누적되면은 랭킹도 올라가고 하는데, 여기에 꼭 탑 10 아니더라도 탑 레이팅, 그러니까 상위에 랭크 되면은 거의 한 2배는 들어올 수 있는, 구글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실제로 구글에서 스폰도 하고 있고, 그 밀고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위 랭커다 하면은 그 면접 같은 거 거의 절반만 보면 되고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사이트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문제 같은 거 뜨면은 그런 거 연습 많이 하시면 되게 좋아요. 여기에 여기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자가로 짜져가지고 이렇게 그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문제 풀고 하는 건데 접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이트 뭐 찾아본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있는데, 이렇게 싱글 라운드 매치해서 몇 시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 보고, 처음엔 저도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되게 거부감이 들고 어려웠는데, 문제 같은 거는 좀 몇 번 보다 보면 반복
잘못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뜨면은 그걸 가지고 코드를 짜가지고 올리면 나중에 이렇게 점수 같은 게 떠요. 점수 같은 게 뜨는데 신기한 게 그 밑에 텍스트 에디터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그 화면에서.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코드를 막 짜는 거예요. 컴파일 버튼 있는데 컴파일 누르면 컴파일을 할 수 있고, 컴파일 다 되고 나면 테스트 이 문제에서 예제로 알려준 테스트 값이 뭐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넣어서 확인할 수 있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출하면은 나중에 점수 뜨고 하는 시스템인데, 알고리즘 공부하면은 되게 추상적으로 아니면 과제 같은 거 했을 때 본인이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사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점수 뜨고 했을 때 그때서야 알고 하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이트는 뭐 비고 같은 것도 알아서 계산해서 알려주고, 비고 딱 뭐 n이다 로그n이다를 알려준다기보단 이 테스트 값을 원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피보나치 수열 같은 건데 값을 뭐 100만을 입력했을 때 몇 초 걸렸다 뭐 이런 것까지 알아서 계산해서 알려줘요. 본인 코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사이트고 많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알고리즘 트레이닝 북이라고 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거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봤는데 그것도 시간 제소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간도 안 제소했거든요. 그 다음에 잘 짰는지 못 짰는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이 사이트는 이렇게 평가 채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점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실력 향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적극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적극성이 그냥 이렇게 뭐 태도가 적극적이다, 뭐 인사성이 밝다 이런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냐라는 거를 내부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과제를 주는데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 뭐 관련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상호 평가하는데 많은 요소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서 경험 쌓고 오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꼭 뭐 신입으로 노리는 게 아니라 그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다른 데서 일하다가 와도 좋으니까 항상 마음속에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좀 나중에 더 좋은 회사 가야지 이런 거는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IT 같은 경우에는 이직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거의 이제 막바지까지 왔어요. 저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조금 생각보다 길게 했는데, 장단점은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은 그래서 인재를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받는 느낌을 갖고 있고 참치 한번 씹을 때마다 날 존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게끔 해주는데, 그렇게 하는데 대신 인재를 존중한다는 얘기는 내 사람이 되면 존중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입사 과정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잘해주는 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잘해주시나요? 그래서 그건 되게 냉정하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운영을 하시면 좋겠고, 성과만큼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뭐 밥도 그렇고 밥값만 해도 그렇게 주는데 뭐 월급이라고 좀 적게 주겠어요. 괜찮게 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평가 과정이 투명하다. 그런 본인이 실력만 있으면 충분히 훨씬 더 인정받고 이런 서로 이렇게 공을 가로채고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뭐라도 내가 했으면은 제가 했다고 남들이 다 얘기를 해주지 다른 사람의 공이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으로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일 수 있다. 근데 이게 뒤에 물음표로 붙인 거는 밥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먹을 거 항상 쌓여있고 한데 그만큼 이제 되게 빡세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 회사 있을 때는 내가 이 정도 일을 하면 이 정도 보상이라도 해주면 내가 일할 맛이 날 텐데 라고 했는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원했던 게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만큼 더 이렇게 옥죄어오는 그 업무 양과 그 스트레스는 좀 뭐랄까 장단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치열한 무한 경쟁이에요. 이 회사가 밖에서 보기에 이미지가 좋지 안에서는 진짜 죽어나요.
엄청나게 경쟁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카스트 애들끼리 그냥 붙여놔서 이렇게 프로그램 짜라고 해놨는데 서로 잘났다고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그 무한 경쟁이니까 다른 회사가도 스트레스가 많겠지만 여기도 스트레스는 자리에 있을 때는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뭐 자리에 없을 때는 스트레스 주는 거 같죠. 그리고 그런 건 있고 천재들의 집단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네 한 번 말하면 이제 그 알아듣는 데도 힘들고 그런 성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리고 냉정하다. 그래서 실력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버티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버티다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실력이면 다른 데 가면 어디 가든 개발자로서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승진 같은 경우는 뭐 3년 있으면 뭐 대리되고 4년 있으면 그런 거 없어요. 시험 봐야 돼요. 본인이 준비됐을 때 시험 봐야 돼요. 내가 1년 됐는데 나 이제 좀 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리형 개념은 없는데 그 레벨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레벨이 1부터 10까지 있거든요. 10이 만렙이에요. 10이 만렙인데 10이 이제 보통 임원 중에서도 이제 흔히 막 뉴스에서 나올 만한 그런 애들 만렙. 인도 애들이 만렙이 많아요. 그렇고 그렇게 레벨 이제 승진 시험은 본인이 요청해서 시험 봐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런 것도 적극적인 태도 같은 거가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챙겨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잘해야 되고 본인이 열심히 하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조직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사실 라이브 코딩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좀 쉬운 문제 골라서 했는데 안타깝게 그게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오히려 뭐 그거 하면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도 어학연수 갔다 온 다음에 네. 영어 공부를 계속 하셨을 거잖아요. 네네네. 주로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토익 공부했어요. 점수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이외에는 사실 영어는 뭐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여기 이 자리에도 많으니까 지금 질문하신 저분도 생각보다 훨씬 더 영어 실력자예요. 숨겨진 보석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는 질문하신 분한테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근데 좀 꾸준히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감이 안 떨어지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다가 한참 안 쓰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스피킹 같은 거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 외국인 친구라도 뭐 한국에서 안에서 만들어서 한다든지 해서 좀 많이 부딪혀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디서 써봐야죠. 그런 거. 또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그 회사에서 이제 일은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많이 더 먹을 것 같은데 많이 뭐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네. 물풀에 입사한 거에 네. 몇 킬로 드셨나요? 네.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불코리아 다니는 거고 또 하나가 제 12월에 결혼했거든요. 작년 12월에. 그래서 결혼하면 살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한 3kg 쪘어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이게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릴 것도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닐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좋은데 궁금한 게 없으신 거구나. 그럼 뒤풀이 때라도 뭐 테이블에 앉으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요. 네. 이건 저 때문이 아니라 이제 애들이 네. 들었으면 하는 거고
자기만의 주 언어에 대해서 네. 이제 개발자가 된다면 네. 자기는 어떤 언어를 마스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언젠가 하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나 지금 어떤 언어를 주로 하고 있고 어떤 언어가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는 언어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언어가 관계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스크립트 언어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언어가 되게 종류가 많은데 흔히 요새 산업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자바 아니면 C++야. 뭐 C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데 저는 C보다 그러니까 그런 뭐 절차지형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OOP가 좋은 것 같고, OOP 중에서는 C++나 자바 둘 중에 하나를 마스터하시면은 그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바가 낫냐 C++가 낫냐 어느 걸 더 깊게 파야 되는, 이거는 사실 제 관점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둘 다 잘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잘하면은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기 면접 볼 때도 그 채용 인터뷰 보면은 그 면접관 앞에서 그 화이트보드에 코드 짜거든요. 코드 짤 때 본인이 그 짜고 싶은 언어로 짜라고 해요. 보통 자바나 C++이 선호됐는데, 그래서 그 두 개 정도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만 뭐 다른 뭐 파이썬이나 뭐 펄 이런 것보다는 자바나 C++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목적성을 보더라도 회사에서 그걸 많이 쓰니까 그걸 준비하면 당연히 기업에서도 선호하겠죠. 회사에서도 일 시키려고 그냥 졸업생들 뽑는 건데, 얘네가 이제 엄한 거 배워서 온 거보다는 아는 거 하면 좋죠. 근데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과는 그 접할 일이 많이 없는데 자바는 공부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 C++ 많이 하니까 자바를 공부를 좀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언어적으로 그 특성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얼마나 뭐 버추얼 함수가 뭔지 아냐 이런 걸 안다든지, 뭐 3중 포인트, 2중 포인트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좋은데, 그 아까 얘기했던 지금 회사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알고리즘 잘 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 도구로 얼마나 본인이 잘 이제 엮어서 구슬을 잘 넣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 더 없으시면 세미나 여기까지.